안녕하세요. 한은경입니다. 모성관어학 맡고 있고요. 저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모성도 있는데요. 오늘 모성관어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 모성관어학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문항수로 어떤 배점을 가지고 가냐?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모성관어학 몇 교시에 본다? 1교시에 본다. 1교시에 보고 성인관어학 보고 나서 모성관어학 시험이 이어지죠. 71번부터 105번으로 이어지고요. 총 배점 몇 점이다? 35문항에 35점 배점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모성관어학은 전체 우리 295점 만점에 177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성관어학은 그중에서 35점 배점으로 각 한 문항당 1점 배점이에요. 그래서 35점 만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과락을 피하려면 모성관어학 몇 점 이상 맞아야 되냐? 과락은 40% 이상을 말하니까요. 과락 몇 점? 14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성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왜? 아직 애 안 낳으셨고 아직 임신 안 해보셔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집중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들만 아시면 무난히 14개 이상 맞을 수 있고요. 20개, 20점 이상씩도 가져가실 수 있는 과목이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6회부터 60회 어떻게 합격률이 나왔냐, 어떤 난이도로 나왔냐 보시면요. 합격률은 56회가 가장 낮았었고 그 다음 해부터 57회부터 60회까지는 되게 난이한, 평이한 수준으로 합격률이 나왔다. 보통 96%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중에 96%니까 다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떨어진 4%예요. 떨어진 4%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4%라고 하면 이걸 숫자로 바꾸면 몇 명 정도? 대략 800명 정도인데 8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합격 다 하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숫자를 보면 아, 내가 이 숫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 긴장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해 작년에 보시면요. 96.2% 평균 성적이 222.8이었대요. 와우. 177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고 295점이 만점인데 228점. 와우.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우리 학생들. 그죠? 여러분들 시험 보는 61회에도 요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결코 만만하지 않으면서도 만만하게 볼 수 있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공부하면 요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공부 안 하면 떨어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정말 당연한 말인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막 죽어라 막 하루에 23시간씩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운 게 있잖아요. 우리 4년 동안 학교 놀며 쉬며 다녔지만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죽어라 막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시간을 정하셔서 내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177개 이상 맞을 수 있게 천천히 하지만 타이트하게 가시면 되겠네요. 모성관어학 난이도와 변별로 추이 그래프를 보자. 난이도라고 하면 보세요. 이 56회에는 72.8%로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어려운 수준이었고 언제가 제일 쉬웠냐? 57회 때 보면 81.7%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비교적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해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요.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다는 거예요.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난이도가 높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난이도는 정답률하고 똑같아요. 정답률을 말하는 거니까 난이도 보세요. 80에서 100%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16문제예요. 그러면 이 16문제는 보통 공부 조금만 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다. 하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16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60%에서 80%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몇 문제? 14문제 출제되고 있대요.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면 보통 모성관화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문제를 꾸준히 풀었고 핵심 요약집이나 아니면 자기가 준비한 오답 노트를 꾸준히 보았다면 요 정도 난이도는 무난하게 맞을 수 있다요. 그럼 벌써 몇 점이에요? 30점이에요. 35점 중에 30점이고 이 5개 정도, 이 5점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한 사람만 맞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여기까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맞으면 좋지만 우리 1등 할 거예요? 1등 하실 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난 1등이 목표가 아니고 합격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로 파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밑에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니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냐? 국시원에서 우리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성건강의 2회부터 6, 산욕기 여성까지를 포함하고 강론으로 가면 여성건강 개념, 성건강, 간호, 생식기 건강 사정부터 정상 산욕 간호, 고위험 산욕 간호 우리 요렇게 문제 낼 건데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출제 빈도가 높냐 보시면 여성건강의 2회에서는 보통 2-3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정도 나오겠죠. 여성건강의 개념, 목적 이런 거 뭐야? 성건강 간호 어떻게 해줄 거야? 생식기 건강 사정 할 때 주의사항 뭐야? 이런 거 정도 물어보겠죠. 월경 간호, 폐경 간호 이런 거에서도 한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고요. 3번에 생식기 건강 문제 여성 보시면 생식기 건강 문제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성 관련 질환들 있잖아요. 자궁경부암, 질염, 골반 염증성 질환, 자궁내막 관련 질환들, 그 자궁내막 관련 질환이라고 한다면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염, 자궁성근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상, 원인은 뭐야? 치료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파면 6-7문제 맞출 수 있다예요. 그리고 임신기 여성 보시면요. 우리 모성은 실제적으로 임신과 분만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임신의 과정, 분만의 과정, 임신 1기에 어떤 증상 나타나, 임신 2기에 어떤 증상 나타나 이런 것들 특이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왜 임신 1기에는 애착관계 형성해야 돼. 엄마가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고 양가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모아의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여성이요. 9문제에서 10문제 나와요.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정상 임신간호에서 한 4문제. 그다음에 고위험 임신간호에서 4문제. 다른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정상을 알아야지 고위험도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은 굉장히 눈으로 읽어보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문제지를 받아보면 내가 눈으로 이해한 것과 굉장히 다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 임신에 대해서 꼼꼼히 개념 잡으시고 고위험 임신 간호도 더불어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정상 임신을 알아야 고위험 임신 간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분만기 여성 보시면 분만의 과정 어떻게 시작해? 분만 1기 뭐 있어? 분만 2기 뭐 있어? 분만 2기에 주로 나타나는 거 발로 베림 이런 거 뭐야? 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럼 분만 2기 어떤 간호 해줄 수 있어? 어떤 약 쓰면 돼? 어떤 약 안 쓰면 돼? 분만 4기에서는 어떤 간호 집중적으로 봐야 돼? 출혈 봐야 돼? 오로 봐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로 관심 있어 하고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파시면 됩니다. 5번에 산욕기 여성에서는요.
5에서 6문제 정도 나와요. 되게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임신기 여성에 대해서 꼭 물어볼 거야 이고요. 그 다음에 분만기 여성도 물어볼 거고 산후기 여성도 물어볼 건데 여기는 고루고루 중요해. 그래서 임신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되게 고루고루 낼 거야 라는 게 모성간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인간호 같이 어디가 대폭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모성간호는 임신을 기점으로 임신 전, 분만, 그리고 분만 후에 대해서 우리가 고루고루 너네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성들에만 발생하는 여성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성 인구가 줄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임신과 분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 적지만서도 그 낳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확한 간호를 중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출제 문항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며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한다. 임신에 관한 게. 그래서 임신에 관한 거 꼭 암기 개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 임신기 여성에서 정상 임신과 고위험 임신 간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좀 개념을 잡고 이해하자.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주요 나오는 질환들 알자. 질염 문제, 자궁내막암 문제, 자궁경부암 문제 이런 것들 꼭꼭 나올 거고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팝스미어 검사에 대한 것들, 검사 그리고 검사 결과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3번 산후기 여성의 정상 산욕과 고위험 산욕에 대해서 좀 공부하자. 이거 분만이라고 해도 돼요. 정상 분만과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 고루고루 공부하고 이 정상 분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분만에서는 고위험 분만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위험 분만에서 쓰여야 하는 약제들 쓰지 말아야 하는 약제들에서 계속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성에서는요 간호중재도 중요한데 간호중재만큼이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적인 중재. 왜? 이게 응급이야 아니야? 정상이야 아니야? 응급이면 즉시 뭐 해야 돼? 이런 중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꼭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